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로TV입니다. 반갑습니다는 빼버릴까요? 요새 반걸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시장도 안 좋고, 뭐, 자고 나면은 계속 하락이니, 정말 어려운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참 좋았고, 분위기 참 좋았고, 7월달도 좋았고, 8월달, 8월달 중순부터 한번 좀 뭔가 조짐을 보이더니 그때가 8월 18일이었나요? 8월 18일? 뭐 갑자기 한번 주가가 폭락한 날이 한번 있었는데 8월 18일이었나? 요때쯤이었으니까 뭐 8월 뭐 그 정도 되겠네요. 8월 18일 정도. 그때 한번 겁을 한번 주더니 겁을 주고 주가가 다시 또 좀 오르는 것 같더니 또 요새 또 확 눌러버리네요. 이때 8월 18일 날 겁 한번 주고 분위기 좋다가 다시 이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네이버는 언제부턴가 차트가 사라졌어요. 저만 그런가? 왜 아도비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참 좋았는데 그거 네이버 차트 네이버 차트도 안 나오고 뭐 그런 징징대는 거는 제가 줄이니 그 투자법 실전 투자에서는 징징대야 되고 여기서는 뭐 징징대면 뭐합니까? 공부해야죠. 징징댈 시간에 공부해놔야죠. 그래야 또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도 공부하고 또 매도했던 종목도 공부하고 관심 있는 종목도 공부하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공부를 해놨다가 기회가 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은 일요일인데 하이텍팜 어제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항상 새롭습니다. 이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요. 읽을 때마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렇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도 글을 쓰고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하는 게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참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 머리 좋으신 우리 20, 30대 분들은 힘을 내십시오. 하이텍팜을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한번 앞에 시간에 하이텍팜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했었냐? 중단기 모멘텀이 있다. 저는 원래 하이텍팜을 처음 매수했을 때, 이건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한 회원분이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때가 주가가 막 10,000원 뭐 이랬었죠. 아마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는 사실 그 종목 그때 했을 때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언제 와닿았냐 하면은 이 코로나가 이제 좀 심해지니까 신풍제약 같은 게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신풍제약. 그래서 신풍제약을 보면서 이 종목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총도 작고 대주주 지분도 높고 이 대주주는 이탈리아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코로나랑은 엮이지 않았었어요. 이 회사가 이 회사는 아니었고 이 회사의 경쟁사인 JW 홀딩스가 한 4월 5월 달에 이 항생제를 아프리카에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약이 없잖아요. 약이 없으니까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뭐 투여를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항생제로 인해서 코로나로 엮여서 좀 가지 않을까. 두세 배 신풍제약 그렇게 날라갔는데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습니다. 신풍 보시면 말도 안 되게 날라다녔거든요. 막 보세요. 7월부터만 사실은 했어도 어마어마한데 물론 이거를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때부터 신풍제약은 못 사니 이때부터죠. 이때 7월 이때 중순 하이텍팜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저의 투자 아이디어였고 그거를 제가 블로그에다가
썼는데 그때는 8월 달에 썼었네요. 8월 5일 날. 8월 5일이면 이때겠네요. 예, 이때. 8월 이때. 예. 글을 쓰고 나서 이 8월 이때쯤에 그 18일 날 조정 올 때 한번 뚝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JW 중해가 이제 카바페넘을 얘네들도 생산을 하는데 JW 중해 제약은 시총이 워낙 커서 뭐 오를 것 같지는 않았고 대신에 이제 하이텍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JW 중해 제약이 여기 납품을 매출의 기록이 있으니 엮이지 않겠냐라는 거였는데 안 엮이더라고요. 안 엮이는 대신에 신기하게도 엮였던 게 물론 이때는 제가 볼 때 약간 엮이려고 했던 것도 같아요. 아니면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엮였던 거는 미국과 중국의 원료 의약품, 중국이 원료 의약품을 이제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1편에 말씀드렸던 두 개 회사였었고 그 하이텍팜도 같이 엮였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반납을 한 상태이다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스트라이크 존에 오면 쳐야 되는데 스트라이크 존은 아직은 조금 아리송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왜 스트라이크 존에 오면 왜 쳐야 되냐 하면 이거는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타격의 과학에서 나온 것처럼 안타 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때 쳐야 된다. 그게 주가가 하이텍팜이 안타를 치기 위해서는 볼에는 건들면 안 된다. 볼에 건들면 아웃될 확률이 높다. 그게 이제 볼 뭐 이런 거고 여기는 완벽한 볼이죠.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이 오려면 여기 저는 여기다 여기 여기 10,000원 여기가 스트라이크 존이다. 지금은 좀 애매한데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이제 기존에 샀습니다. 사고 일부 매도를 하고 지금 계속 보유 중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가격 한 10,000원 초반에 오면 무조건 사면 좋고요. 항상 10,000원대에 사서 뭔가 뉴스로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하고 다시 10,000원대에 사고 보유하다가 또 오르면 매도하고 그게 한 빠르면 한 달,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를 뭐 얘기했었었죠.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돈도 없지만 하이텍팜이 만약에 10,000원 초반에 온다 그러면 비중을 다시 한번 실을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격에 매도하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번 그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오른다면 그때는 매도할 생각입니다. 단기 모멘텀엔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주가가 또 떨어지면 매수를 했다가 중장기 모멘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모멘텀을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장기 모멘텀하고 회사의 재무랑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하기 전에 하이텍팜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한번 살짝 해볼게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전자공시는 다들 읽으시죠? 사업보고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사업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 내용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재무적표 뭐 이 부분 중요하고, 주석까지 중요하고, 그리고 주주 중요하고, 임직원 중요하고, 계열회사 중요하고, 이해관계자도 중요하죠. 그리고 투자보호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나 전환사채, 유증 이런 건 없는지. 아니 뭐 그럼 다 중요하네. 이사 경영진 요거는 이제 1년마다 하는 연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에서 이제 이사가 자기의 그런 뭐 미래 전망을 또 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그냥 사업 보고서랑 비슷한데 간혹 가다가 좋은 내용을 얘기하는 이사들도 있어요. 윈스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뭔가 강력한 이 모멘텀을, 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여기 이사의 경영 진단 분석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참 좋더라. 예, 그런 것도 감사 의견서도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이거 다 봐야 돼요. 이걸 한번 보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니까 보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또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만드는 양식으로 다시 옮겨서 적고요. 그리고 보고서로 최종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재무제표에서 좀 애매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왜 원가가 오른 게 아니라 왜 고정비나 재료비가 왜 증가했을까, 이런 부분들, 지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 그리고 매출 부분들, 그런 것들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또 주담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죠. 주담에서 전화해서 물어봐서 다시 또 보고서에다가 옮겨놓고요. 그래서 보면 투자가 참 노가다인 것 같아요. 예, 참 이런 노가다가 없어요. 정말 보고 할 때마다 어깨 아프고 등 아프고 허리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안 아픈 게 없습니다. 예. 주식으로 쉽게 돈 번다고 생각하는, 주식 투자에서 이득 나는 건 불로소득이다라고 생각하는 정치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식은 정말 노가다예요. 몇 시간 공부를 하고 몇십 시간이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요. 쉽게 돈 버는 게 절대 없죠. 그런데 이거를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이제 올 연말 내년부터는 3억 원 이상은 대주주 과세까지 매겨버리니 참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참 그러네요. 재무제표 흐름을 알기 위해서 과거 5년치, 10년치 이렇게 재무제표를 다 갖고 와서 일일이 수작업하면서 엑셀에 옮기는 작업도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가다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거를 불로소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중에 참 많은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주식 투자는 정말 노가다인데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예, 참 그래서 지금 3억 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정말 중소형주 중에 아주 매도 폭탄이 나올 것 같은데, 9월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코스닥 종목 중에, 그러니까 시총이 큰 종목들은 뭐 대주주 물량 나와도 받아주는 수급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시총 작은 것 중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종목이 월덱스는 참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종목은 월덱스는 뭐 나오기 시작한다면 기관 외인이 이거를 글쎄요, 받을까요? 다? 요새 기관들 돈도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시총이 1000억에서 2000억, 뭐,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한도크린텍, 이 회사는, 글쎄요, 나오면 강방천 회장님이 매수해 주시려나? 근데 그분은 여기 만원 여기서 샀기 때문에 지금 나온다고 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려신용 정보, 블로그에도 적었었지만, 고려신용 정보는 반드시 얘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 벌써 떨어졌네. 제가 썼을 때가 아마 8월 달이었나? 이때 한 500원대 이때였던 것 같은데, 여기 얼추 이 정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종목들이 특히나 많이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배당 때문에라도 많이 산 사람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주가가 지금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 아마들 이 종목은 워낙에 주식의 고수들이 사는 종목이라서 옛날부터 이런 종목 잘 아는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아마 이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엄청들 샀을 거예요. 이때 워낙 좋은 회사고 뭐 망하지 않을 회사니까.
이제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분들이 정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신용정보. 물론 12월 한 중순 이런 종목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연초보다 다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 매도하고 싶은 시세 차익 욕구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가시밭길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이. 특히 코스닥은 참 어렵지 않겠냐. 그러고 보니까 하이텍팜도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이텍팜도 매도 물량이 나와도 얘는 이때 사실 많이 산 사람은 없었는데 나와도 10,000원은 지지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이텍팜도 하이텍팜도 그렇고 다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잡주들은 빼고요. 잡주들은 뭐 상패를 조심해야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텍팜을 자꾸 하다 보면 딴소리 하고 있는데 하이텍팜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한번 다 읽어보면서 계속 회사가 뭔 회사인지. 먼저 하이텍팜은 여기 나와 있듯이요. 원로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로의약품. 그래서 원로의약품은 이제 의약품은 원로의약품하고 완제품으로 분류가 되죠.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사업보고서에 제가 적어 놓을게요. 네,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 사업보고서에다가 적어 놓아야 되겠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자, 회사의 경기 변동, 회사의 특징, 특징 아니지, 경기 변동의 특성. 자, 의약품은 원로 의약품과 완제 의약품으로 분류. 그쵸? 근데 이제 완제품은 거기서 이제 원료 의약품 그리고 완제품. 원료 의약품 가라고 1번으로 적고 1번, 그래서 원료 의약품, 그리고 2번이 완제품, 완제 의약품. 자, 그래서 원료 의약품은 이제 이렇게 되고, 완제 의약품은 중요한 얘기 또 나오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르면 사실 투자를 하기 어렵지 않나요? 이 회사가 뭘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은 뭐고, 특징은 뭐고, 이런 걸 알아야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투자 이해하지 않나요? 대부분 다 이렇게 투자하지 않으신가요? 완제의약품은 그래서 처방전에 의해 전문의약품,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전문의약품은 뭡니까?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이 필요.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인사돌, 비타민제, 이런 복합 감기약, 이런 것들이죠. 비타민이나 복합 감기약, 인사돌을 뺄게요. 그냥 비타민 등 복합 감기약, 그냥 비타민 등등 생각이 안 나네요. 처방전이 필요한 역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고, 이거의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 여기 제목이 경기 변동의 특성이니까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 즉, 아픈 사람들은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아픈 사람들은 존재하고, 약은 꾸준히 수요가 있다. 다만 단점은 이건 제가 휴온수 공부할 때도 배웠었는데, 약 마진이 작습니다. 마진이 작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약들은 보건복지부가 그 약마다 가격을 다 책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건복지부가 항상 또 약값을 또 줄여요. 매년 줄인다. 약값을 낮춥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 약가를 인하하니까. 그리고 얘는 그러면 경기 변동에 반대로 민감하겠죠. 뭐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면 비타민 같은 것들은 좀 적게 살 수 있으니까. 대신에 요즘은 좀 덜 그런가? 비타민은 이제는 뭐 계속 먹나? 어쨌든 민감하고 좋고 마진이 높다, 많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회사는 주사제용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고 이 동사의 하이텍팜의 원료 의약품은 어떤 것일까요? 뭐 전문 의약품이겠죠? 예, 전문 의약품으로 경기 변동이 없고 마진이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지만 이 제약회사들은 사실 되게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약회사는 참 어렵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바이오 신약 같은 바이오나 이런 신약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동사는 주사제형이 중요한 거 나오네요. 회사의 경쟁 요소,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따로 보다가 주사제형 이름이 어려운데요. 무균 이미페넘 실라스타틴은 카바페넘계 항생제로 자, 이제 뭐 카바페넘계 항생제를 만든다. 어떤 주사제용 카바페넘 항생제를 만들고 원 개발자는 뭐 MSD이고 경쟁 항생제로 경쟁자로서 이제 중해제약이 있습니다. 대만의 회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는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대만 회사가 중요하겠네요. 네, 제일 중요한 건 MSD도 좀 중요한 거 아닌가? MSD랑 왜 이거 안 돼? 이상하다. 왜 컬트 짓 누르면 이거 가는 거 아니야? 왜 안 가지? 모르겠네요. 이 컴퓨터는 젠맹이라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만 그냥 이렇게 대만 사비온가요? 과 경쟁. 자, 그래서 주요 제품은 이제 카바페넘계 항생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자, 그리고 제 주요 제품 되게 중요한 내용 또 나왔는데 가격 변동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네요. 일단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 제품 가격은 2017년부터 뭐 한 10% 올랐고 원재료는 10% 이상이 올랐네. 이거는 글쎄요, 수입 그렇게 좋다고는 보여지지 않네요. 단순하게 보면. 왜냐하면 원재료가 가격은 주요 제품의 가격은 2019년도에는 10% 여기서 여기까지 10%가 올랐고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밸류가 왜 안 나오니? 숫자인가? 문자인가? 문자로 해놨어. 또 문자로 해놨어. 이런 것들 정말 싫어. 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되게 힘들게 만들어. 한 번에 좀, 노가다야.
7% 올랐네요. 7% 7% 올랐고, 원재료는 어떻게 됐어? 원재료는 왜 자꾸 이렇게 돼? 오늘 요즘 징징대네요. 징징대. 아유, 주가도 안 오르고 시장도 안 좋고 이러니 징징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죠. 자, 다시 한번 얘는 여기 마이너스, 여기 나누기. 요거는 얘는 24%? 야, 그러게. 아니, 원재료 판매 가격이 매입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수위가 7% 올랐는데 원재료 가격은 24% 나오고. 원재료를 어디서 수입하는 거야 도대체? 수입 원재료 가격 변동, 원재료를 어디서 갖고 오니? 누구한테? 이거는 센트로 IMI 주로 수입이다. 용매 등 국내 업체. 용매는 그건가? 대정화금? 구입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로 수입인데 캐토임이라고 많이 올랐네요. 자, 이제 그래서 가동률이 나오는데 가동률이 63% 너무 안 나와요. 가동률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가동률이 안 나오는 이유. 이게 이제 중장기에 해결이 돼야 모멘텀이 될 것 같거든요. 가동률 안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가동률이 2017 가동률이 안 좋다. 생산 설비 현황. 생산 설비 현황은 이렇게 되고, 기숙사. 신규 투자. 여기에 되게 아주 중요한 게 또 나오네요. 신규 투자 시설 향후 운영 계획. 당사는 신규 완공하였습니다. 2016년 11월에 이 공장을 완공을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월 말 실사 식약처 실사를 받은 후 받았으며 FNG 받았으며 이태리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득했으며 2019년 12월경에 수입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 자, 이 부분 했으면 이태리 식약청으로부터 조미페넘 수입 허가를 득했으며 수입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유럽 및 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이게 중장기 모멘텀입니다. 요게 중장기 모멘텀이에요. 미국의 승인을 받는 거 제일 큰 시장,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얘네들이 뭐 2020년에 미국의 FDA에서 공장 실사가 온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연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실사가 못 왔습니다. 지금 이게 딜레이가 됐는데, 이게 된다면 이 회사는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다. 그래서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답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이거를 다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미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거래량을 봤을 때 누군가는 미리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된다면 시총 800억은 좀 뭐 무지무지 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충주 공장과 승인 일정 다음 왔습니다. 수입 허가, 잠깐만. 오케이. 자, 미국 KGMP 승인 판정, 수입 허가, 신청, 그리고 중국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일본에다가도 지금 4월 중 신청, 원래는 이제 그랬었죠.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 이제 원래는 이제 요게 이제 이게 있었던 거죠. 요게 5월 6일 이게 신청. 그래서 이제 실사 요청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이제 이게 연기된 상황. 이게 중장기 모멘텀인데 이제 이 부분을 잘 캐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 10,000원에서 안 떨어진 것도 있어요.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값이 시총 700억, 800억 누군가 계속 산 거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사업보고서를 봤는데, 그러면 사업보고서 말고 그걸 봐야죠. 분기보고서. 분기보고서는 반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봐야겠죠. 반기보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내려가서 딱 내려가서 자, 여기 나와있네요. 자, 신규 투자 시설 향후 운영 계획. 중요한 부분. 오, 뭐야, 어디 갔어? 야, 왜 이래? 왜 이래요? 아이고, 이상하네. 다시. 반기보고서에 가보면, 어딨지? 여기 있다. 자, 여기 보면 당사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11월에 완료를 했고, 이태리를 헐득했으며 12월 수입허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태리 식약청 수입허가 완료 이후 충주 플랜트에 대하여 이게 사업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요. 이제 충주 사업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음성에 있었는데 충주에다가 공장을 좀 크게 지었죠. 충주 공장을 2016년도에 이렇게 여기 2016년도에 이제 지었습니다. 보시나요? 네, 여기 2016년도에 이제 충주 공장을 지었어요. 자, 충주 공장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업계 최대 카바 패넘게 이제 사업장인데 문제는 뭐냐면 승인이 안 난 거죠. FDA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회사가 어려운 거는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설비를 못 돌리고 있다. 그게 원래는 2020년도에 승인이 나는 게 목표였는데 코로나로 지연되고 해서 지금 요 꼴이 난 거다. 그렇게 치면 반대로 주가는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악재는 해소된 거고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사실 10,000원에서 계속 안 떨어진 이유가 요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회사에 이제 보고서로 가면요. 그래서 다시 회사의 보고서로 가보면 네. 자, 회사의 보고서로 가보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데 자, 이태리 식약청 이제 이렇게 이건 아까랑 똑같네요. 예. 틀려진 게 뭐가 있죠? 비교해 볼까?
이렇게 두 개를 운세를 비교해 가면서 연말에 나온 보고서와 분기에 반기에 나온 보고서는 뭐가 틀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했습니다. 갔습니다. 일단 식약처는 됐고요. 이태리 식약청 수입 허가 났고요. DMF 등록 신청했고요. 신청했는데 이거는 뭐니? 등록 신청만 한 거네요. 그렇죠. 사면 접수가 완료된. 접수가 완료된. 중국은 지금 접수가 완료된 상황인 거고, 여기 반기 보고서로 보면 이태리는 그렇고 유럽은 신청하였으나 코비드 19으로 인해 실사 일정이 연기됨. 여기 나와 있네요. 유럽은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바뀐 거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회사에 그러면 재무제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수주장부 100만천만 50억. 수주장부가 좀 늘었네. 누구한테 뭘 받았니? 수주가 좀 늘었네요. 연구개발 비용 그렇고. 자, 이 재무제표는 또 노가다인데 사실은 저도 좀 주말에 좀 게을러서 못했습니다. 이걸 원래 주말에 끝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편에 그때 한번 마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새 주가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식 공부할 맛이 별로 안 나네요. 이게 예전에는 공부를 하면 매수를 공부를 해서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제 살짝 매수하려고 하면 주가가 확 튀어가지고 그때가 한 6월 7월 달 공부 안 하고 막 사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공부해서 사도 안 돼. 주가가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늦게 사야 되겠다. 빨리 사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힘드시겠지만 또 월요일부터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